반갑습니다. 지금 133회입니다. 133회를 하는 거고, 132회는 지금 강의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133회를 좀 이렇게 빨리 끝내려는데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132회를 같이 정리합니다. 같이 정리하는데, 다시 146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목적 정의, 수산물이 뭐고, 원산지가 뭐고, 식품 적객, 집단 급식소, 통신 판매, 그리고 대무역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용어는 그 뜻에 정한다. 다음에 특별한 규정을 제하고는 준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가공품,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품 원산지 표시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일단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심의에도 보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심의의 법 4조, 우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4조에 따라서 준용한다. 거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5조 원산지 포시, 포시는 수입, 생산, 가공, 출하, 판매, 통신 판매 포함, 통신 판매를 포함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유통이력에서 보면은 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해서는 판매라든지 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은 유통이력,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면제되는데 여기는 포함합니다. 통신 판매한 그래서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가지고 원칙으로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거기 버린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가공품은 제외되지만 외국에서 가공해가 수입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가공하는 원산품이라도 농수산 가공품의 원료는 또 해야 된다. 원료가 왜냐면은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 페이지 147페이지에 가공품의 원료는 98%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의 가름 구정입니다. 가름 구정에 보면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원산지 표시인 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대체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1차 보면은 244페이지, 그리고 2차 242페이지, 그 다음에 3회 317페이지. 그러니까 일단 가름 구정이 242, 244, 317, 1, 2, 3회 가름 구정이 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물론 법 나갈 때 다시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3항 가름 구정은 2차 문제 할 때 무조건 5점짜리 준비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조 3항에 집단 급식소 대통령에 따라지고 원료도 표시한다. 이 문제는 2에 3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리는 걸 읽고 2에 이 책 316페이지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을 볼 때 저번에 2에 2차 문제, 2에 품질관리사 2차 서술은 김용의 18회 256페이지 27번을 보면은 포시 생략에 대해서 원산지와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대행 펄크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상대방 수입국에서 원하지 않을 때 생략할 수 있다. 가 2차 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당류 가공을 포함한다. 여기가 이제 포함한다. 98에 2, 높은 순위, 3순위, 고춧가루 같은 거 포함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고춧가루 제외해가지고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를 구분하는 거죠. 이게 2에 244페이지, 3에 315페이지, 그리고 256페이지, 1차, 이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1차 244페이지 1회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그리고 나 3회 315,
244, 315. 그러고 나서 2차 18에 256페이지를 봐가지고 27번입니다. 그거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조 8호인가 이게 되면 넙치, 조피불악, 그리고 살아있는 수산물. 이것은 수산 일반에 대해서 295페이지 택, 토탈 얼러오버 캐치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 토탈 얼러오버 캐치는 작년에 11개가 있었습니다. 수산 일반 문제지만 이거는 원산지 해가지고 법령 쪽이죠. 넙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등등 꽃게 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이게 3회 2차 문제가 나왔고, 1회 195페이지, 2회 244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넙치하고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은 가태료가 생깁니다. D 24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42, 242페이지를 보면 기출문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42페이지 보면은 원산지에 관계돼 가지고 이렇게 가태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태료 정리가 되어 보면은 242페이지에 보면은 가나 11, 12 다라마바 사아가 있습니다. 가태료 구증은 2회 때도 나왔지만 우리 2차 때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 넘기면은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아는 경우 가태료 부과는, 그리고 가태료는 가태료입니다. 이게 다 가태료인데 여기에 넘기면은 네 번째 살아있는 수산물 가태료 표시 안 했으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원산지법 18조 가태료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8조 가태료를 보시면은 1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한다. 1천만원 이하에도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가태료가 차이 날 거랍니다. 거기 뒤에 241페이지에 가태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태료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18조입니다. 154페이지 18조에 가태료 1항 1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다. 1호 5조 1항 사망에 위반했습니다. 5조 1항 사망입니다. 수산물 가공품, 가공물에 대한 원료는 해야 된다. 2항 가름구정, 3항 집단거십소. 그러니까 2항 가름구정에 대해서는 가태료가 없습니다. 2항 가름구정은 준비해야 되는데 가태료가 없고, N은 가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공포명령도 못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중죄입니다. 그것이 가름구정이 5조 2항입니다. 다시 앞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보는 거 보고 몇 번을 반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름구정을 정리하면요 5조 2항입니다. 146페이지. 가름구정에는 기출문제는 242, 244, 317페이지를 보면서 가름구정은 1차, 2차 다 준비를 해야겠지만 여기 한 10개가 지금 됩니다. 보존고객품, 품질인정, 우수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친환경, 천일염 인정, 일업주주관리, 지리적 표시, 원산지 인정, 대무역법, 다른분율, 아까 전에 원형산업발전법, 원산지 가름할 수 한다 했죠. 이 문제를 되는데 예 위반했을 때는 뭡니까? 가태료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 133도 보니까 원산지 왔다 갔다 정리하는데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기면은 다시 한번 옵니다. 148페이지. 넙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행태, 건조한 거 항태, 부고 뺀다.
제외하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포함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포시해야 된다. 포시 안하면 어떡합니까? 가트로다. 가트로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뒤에 242페이지를 보면은, 다시 242페이지를 갔습니다. 가트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여기는 보면은 5조 1항의 위반, 아까 전에 원산지 포시해라 그때 포시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트를 묻고, 5조 3항 집단 거실성에 대해서 위반했습니다. 가트로 묻는데 여기서 보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트로를 먹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뭔가 빠진 것 같는데. 그 다음에 넙치, 조피브라 같은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포시를 안 했다. 1,000만원 이하 가트로 중에서 1차 위반 30, 2차 60, 1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 이하니까 행정재량으로 줄이니까 1,000만원을 꼭 하는 게 아니고, 줄이는 게 조피브락 살아있는 것은 조피브락 같은 원산지 안에서는 30, 60, 100만원이고,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포시를 하는 것은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가트로입니다. 물론 행법의 9가지를 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입니다. 근데 가트로도 5만원 이상 받았고, 그 다음에 2천원 이상부터 5만원 미만까지가 가로울 겁니다. 그래서 5만원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조 4항의 원산지 위반을 했고요. 이게 집단 금지성과 그렇거든요. 5만원 이상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6조 4항과 6조 5항이 뭡니까? 원산지를 판매하는데 빌려준 임차인, 그리고 방송해라고 방송사업자, 보니까 빌려줬는데 원산지를 허위로 포시한다든지 뭘 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면은 가트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둘 다 1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입니다. 최근에 방송법도 생겼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트로에 대해서 지금 가트로 법, 원산지법 18조로 해드리는 겁니다. 7조 3항 위반을 했어요. 조사하는데 거부했어요. 1차 100, 300, 500입니다. 그 다음에 8조 위반해가지고 영수증 6개월 보관해야 되는데 1억 주식관리 영수증은 1년이죠. 6개월입니다. 원산지는 6개월입니다. 20, 40, 80만원. 이게 가장 작네요. 20, 40, 80. 그 다음에 9조 2항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위반해가지고 3개월 내에 교육을 통지받고 3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원 알로 가트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고 최근에 했죠. 최근에 만들어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가 안 받으면 30, 두 번 안 받아 60, 세 번에 가는 100만원입니다. 500만원 알로 중에서 100만원까지 가트로를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500만원 알로 중에서 500만원 이하의 가트로를 때린다 해놓고 행정처분으로서는 세부적으로 30, 60, 100만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봅니다. 앞에 원산지법하고 132회와 134회는 원산지에 관계돼 가지고 계속 하니까 몇 번을 보시다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포시 기준에 대한 별표입니다. 이 별표는 국산이 있고 원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산지와 다른 동일 품목의 혼합한 농수산물이 있습니다. 상계지역, 두 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했으면 높은 순위 2개, 33인데 1차 194페이지, 그리고 1회 법령 243페이지, 194, 243페이지 등을 찾아가지고 기출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양산 수산물 두 번째 나 3회 1차 317페이지를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공품
얘는 이 문제 이 페이지는 안 놓은 겁니다. 지금 안 놓은 대신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공법의 대무역법이라든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간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제가 김용혜가 준비한다면 이 페이지는 반드시 정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입 농수산물, 반입 농수산물은 뭡니까? 북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국내에 강화한 것을 포함한다. 사용된 원료를 반입이란 말은 반입 반출은 대한민국에서 무역할 때는 북한하고 남한의 무역 거래를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토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전쟁 신혼 중이니까 그걸 종언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정치 문제니까 뭐 말씀 못 드리고, 대한민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북한으로 갈 때는 반출, 북한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반입입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놓았지만 가장 시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150페이지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문제를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뭡니다. 그래서 이 사항, 국내에서 강화한 것을 포함한다. 사용된 원료를 1호, 2호에 따라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 2입니다.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경우에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15, 폭이 최대 15 이하며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에 표시된 포장지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가 지금 뺐고요. 했고, 사용된 원료,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는 제외한다.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국내산, 국산, 연근해산. 원해산은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밖에 받아 나갔으니까. 원료의 수급 사생에 인하여 원료의 혼합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림수산부, 해수부 장관 공동으로 고시해가지고 아래 1, 2, 3, 4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를 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연평균 3회, 3개국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 3개국 3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이지 중고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신제품 331313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를 공급하는 수입사 정부입니다. 코리아. 그 밖에 농림수산부 해수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페이지는 시험에 안 놓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놓았고. 그 다음에 5조는 아까 말도 원산지 표시해라. 그리고 가름 구정, 집단 거십소. 자, 5조 다시 봅니다. 5조 1항 통신 판매도 포함한다.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까지 표시해라. 단 국내에 가공하는 것은 뺀다. 이런 말이 있고, 가름 구정 열 몇 개, 안개. 그 다음에 3. 집단 거십소 대통령에 따라서 표시해야 됩니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22조에 따라 원산지 인정 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항구로 보면, 자, 식품산업법에 따라서도 원산지 인정을 표시했으면 앞에 문제에 집단 거십소 중에서도 가름 구정이 하나 있네요. 자, 얘도 가름 구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단 거십소에서도 거십소 내용에서도 가름 구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쇠고기의 경우는 종류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소고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알아나시고. 4. 5조 3. 1사항에
1항이나 3항이지 2항 가는 구조는 뺐습니다. 포시단 포시에 관한 할자 포시 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고 포시 방법과 그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 해수부 장관의 공동 부름으로 된다. 각부 장관입니다. 각부 장관이 되는 공동 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구칙이 되는 그러니까 시행 구칙이 됩니다. 위에 이제 법률 대통령령을 시행령 그리고 각부 장관이 내리는 것은 시행 구칙이랍니다. 그러니까 공동 구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시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6조 151페이지 거짓 포시 등의 금지 그러니까 벌칙 벌금이냐 징역이냐 가트로냐 구분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거는 가트로를 때리는데 5조 이항 가름 구정은 가트로 구정이 없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때려지는 겁니다. 56조 5조 1항 포시해라 원산지 5조 3항 집단 급식소 해라 안한다. 그럼 뭐합니까? 가트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트로 그러니까 가트로도 가능한데 그 위에 벌칙이 문제가 생깁니다. 위반하여 원산포시라는데 사망에 위반하여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벌칙가 들어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거 틀린다 안 틀린다 보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책을 보고 지금 하는 입장이니까 헷갈립니다. 머리하고 지금 맞춰보는 겁니다. 6조 1항 누구든지 다음에 가격이나 하면 안 돼. 혼동 거짓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포시 혼동하여 할 목적으로 손상 변경 위장 판매 가공품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거 위장하지 말고 혼동할 목적으로 손상 변경하지 말고 거짓이라도 혼동할 우려가 있는 포시하는 행위 하지 말아입니다. 얘를 했으면은 일단 얘는 징역입니다. 징역 걸리자마자 1차 걸릴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년 아닌가? 다시 14조로 갑니다. 벌칙 자 보십시오. 5조 6조를 하고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14조 16조 1항 거짓 혼동 혼합 맞죠? 거짓 혼동 혼합 위장 하지 말랍니다. 또는 2항 조리자 농수산물 가공품의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 다음에 하지 마라. 거짓 혼동 위장 거짓 혼동 위장 그리고 나서 포시 손상 다른 동일로 혼합 이거는 위장 혼합 혼동 거짓 혼동 이렇게 자 1, 2항 같지만 6조 2항은 뭡니까? 가공품을 조리 판매 제공하는 자입니다. 조리 판매 제공 유상으로 제공하면 됩니까? 무상으로 제공하면 되겠습니까? 둘 다입니다. 그냥 친구 오는데도 식당에서 조리해가지고 판매 제공해버립니다. 조리하여 판매 제공 유상 무상이란 개념 판매는 유상인데 제공 판매는 유상이죠. 제공은 무료도 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하는 사람이 친구 같다고 원산지 포시 안 해주고 내주면은 걸립니다. 그거는 판매가 아니고 제공이니까. 그 문제와 뒤에 아까 전에 원산지 포시를 좁히 분란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수족관에 보관 진열할 산림수산물 보고 이거 참치 같은데도 제공 판매하는 거 조리하여 판매 5조하고 조리 판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의미가 없다. 그렇게 계산하시고 다시 벌칙 14조입니다. 6조 1항 2항을 보면은 유학했으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이하고 같은 게 뭡니까? 유진자 변행입니다. 유진자 변행에 위반했을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6조 1항 2항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깊이 들어가면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개월 이상부터 징역이거든요. 그 밑에는 구루입니다. 구루. 그 다음 14조 2항
제1항의 죄를 행위 선고를 받고 1항입니다. 6조 1항 2항이죠. 6조만 걸린 겁니다. 6조만. 선고받고 행위 확정됐습니다. 5년 이내에 다시 재범이 된 겁니다. 재범을 하는데 재범을 한 것이 6조 1항과 2항을 위반하면 이때는 제일 최단 어떤 징역형이 1월이 아니고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최상은 3년이 더 늘었죠. 1년 이상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벌금도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벌금을 받습니다. 신설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조 벌칙. 16조는 9조 1항에 다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9조 1항이 중요하죠. 그러면 자 14조는 6조 1항 2항을 받죠. 그러면은 6조 거짓 포시하지 마라. 1항 누구든지 하지 마라. 거짓 동동 위장 혼합. 2항 농수산물의 광고품에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 역시 하지 마라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묵습니다. 그러고 나서 6조 1항 2항을 어기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 5년 후에 다시 재범이 됐으면은 그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6조가 굉장히 핵심적인 조문입니다. 다시 16조입니다. 9조입니다. 9조를 어겼어요. 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9조 갑니다. 152페이지입니다. 9조를 보면요. 원산지 포시에 위반하에 대한 처분. 농림수산물 해수부 장관 간세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세청 시도지사 4사람이 들어갔죠. 5조나 6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 갖고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5조 3항에 위반한 자는 집단급식소입니다. 1호만 한정한다. 그러니까 5조 6조 아까 5조가 포시해라 2조 가름구정 3조 집단거실소 등등이 있고 그 다음 6조는 하지 마라. 이걸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 시정명령 그리고 거래행위 금지 판매하지 마라. 2항 4사람은 시도지사 간지사 4사람은 각국의 다음에 5조 6항에 위반하여 농산물 강국법 원소를 2회 이상의 포시하지 아니하거나 이해 한번 주고 이해를 안 했습니다. 중복이 돼가지고 이해 거짓 포시함으로 따라서 1항에 대해 처분이 확정되면 공포명령이 들어갑니다. 공포명령은 유인자 변행에 대해서 공포명령 농수산물 법령 56조부터 59조 관계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두 개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끝을 못 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네. 지금 2분 남았으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포가 원산지에 대한 공포는 5조 6조에 대한 공포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조에 대해서는 1항과 5조 3항입니다. 가른 구정은 공포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른 구정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겁니다. 가태로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공포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포명령에 대해서는 처분 내용이나 영업소 명칭이나 명칭, 통신 판매까지도 다 됩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장은 해수부 간세청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기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시군 구청까지도 자치구까지도 공포합니다. 소비자원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르는데 여기는 뭐야 공포를 했는데 뭐 전국에 보급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된다 이런 구정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 있다고요?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이 있습니다. 앞페이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쉬우겠습니다. 진도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쫓기니까 안되니까 그리고 좀 다시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포상금, 가징금, 그리고 공포명령, 벌칙 등을 다시 1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133회는 다시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고 134페이지까지 하면서 법령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여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133회는 일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